사랑하는 6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비가 아주 세차게 내리던데요. 별일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할 일 없이 영상을 찍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단원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 세 번째 소단원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볼 시간인데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죠? 그럼 출발합니다. 먼저 1904년에 일어난 러일 전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황제에 오르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한 고종. 이 고종 황제는 서양 여러 나라와의 외교 활동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의 자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공사관도 세우고 그랬다고 했었죠? 이런 것도 바로 그런 노력의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지배하려고 했으나 다시 우리나라를 두고 러시아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자 일본은 다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대한제국은 전쟁 직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대한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일본은 전쟁이 시작되자 우리 영토와 많은 시설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전쟁 물자를 옮기는데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 한창 때일 즈음 일본은 우리나라 땅이었던 독도를 강탈해 버리는데요. 대한제국은 1900년에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서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서요, 독도가 주인이 없는 섬이다 라고 우기면서 마음대로 자기네 영토에 편입시켜 버리는데요. 시마네현, 심하네. 이는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 행위이며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해방 이후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 다시 들어왔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일본인들은 독도가 아직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제일 먼저 빼앗은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지요. 고종 황제가 수차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 버립니다. 조선이 맺는 모든 조약이나 협정을 일본이 대신 맺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강제로 맺어진 조약, 이것이 바로 1905년에 맺어진 을사늑약입니다. 조약과 늑약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해줬죠. 조약이 두 나라 간의 합의안에 맺어진 것이라면 늑약이라는 것은 합의가 없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제로 맺은 것이 바로 늑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거부했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권중현,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등과 함께 이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 버립니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침략하기 위해 한성에 통감부를 설치했고요.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을사늑약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저항했을까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했고요. 신문이나 잡지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실어서 알리기도 했지요. 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요. 또한 민영화는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고종 황제는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서 국제사회에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는데요. 이준, 이상설, 이종으로 구성된 헤이그 특사는 일제의 방해로 인해서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일제는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구실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켜 버리죠. 을사늑약 이후 항일 의병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이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에서는 민종식이, 전라도에서는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켰고요. 태백산맥 일대에서는 신돌석이 일본군에게 아주 용감히 맞서 싸웠습니다. 의병장의 대부분은 양반 출신이었지만 신돌석 같은 평민 출신도 의병장이 되어서 활약했죠.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에 아까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고 했었죠. 이 군대 해산 이후 일부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의병운동은 좀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항일 의병운동은 의병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의병전쟁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각 지역에 있는 의병들은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연합부대는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한성진격작전을 펼쳤으나 안타깝게도 실패하였습니다.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국내에서의 독립활동, 의병운동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와 의병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 항일투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항일 의병운동이 계속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의 실력을 길러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그런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 민족 지도자들은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길렀고요. 신문이나 잡지를 발간하여 사람들을 계몽하였습니다. 황성신문에 장지연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실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제 침략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907년에는 일제의 진 빚을 우리 스스로 갚아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자는 국채 보상운동이 일어납니다. 1894년부터 일제는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그냥 선심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정을 장악해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계략이 숨어 있었던 거였죠. 빚을 갚기 위해서 남자들은 금연을 했고요. 여자들은 가락지나 비녀 등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일제 침략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고요. 국채보상운동이 더 크게 확산되는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요, 대구에서 시작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으나 역시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중단되게 됩니다.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애국계몽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이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자 안창호, 양기탁 등은 비밀단체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 비밀단체는 바로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는 전국적인 규모의 비밀단체였는데요.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의 강화, 산업의 발달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중 이승우는 오산학교, 안창호는 대성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고요. 또 신민회는 민족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인 무장 독립투쟁을 위해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후에 105인 사건이라고 해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잡혀가면서 이 애국지사들이 신민회에 많이 속해 있었거든요. 신민회가 자연스럽게 해체가 됩니다. 한편 일제의 침략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처단하려는 그런 꾸준한 움직임도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전명훈과 장인환이 일제의 침략에 찬동했던 미국인 스티븐스를 저격했고요. 또 안중근 의사는 우리 민족의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했죠. 이재명은 을사늑약의 주범이었던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는 목적으로 이완용을 공격해서 부상을 입힙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1907년 고종황제가 퇴위당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했습니다. 이후 일제는 우리나라의 경찰권과 사법권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1910년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권은 일제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성계가 세웠던 조선은 건국 519년 만에 끝이 나게 되었고요. 우리 민족은 이후 35년간 일제의 식민지가 되지요. 네, 어때요? 영상 잘 봤나요? 자, 이후 이야기는 이제 우리 민족이 겪은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내용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서 공부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죠?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합니다.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말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요. 힘내십시오. 쳐라 베이베, 쳐라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미안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안녕.